사주는요, 나의 아바타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이 8칸이 사주 팔자이면요, 여기에서 나를 의미하는 1간, 나의 아바타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칸은 내 아바타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주를 본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글자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쉽게 풀어본다면 그것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주에서 일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언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아보자면 바로 날씨, 즉 온도와 습도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은요, 날씨로 인해 좌지우지됩니다. 입는 옷, 먹는 음식, 밖에 나가는가, 집에 있는가. 비가 오면 집 밖을 나가기 싫고, 날이 화창하면 기분이 상쾌하고, 더우면 반팔에 냉면 먹고, 추우면 꽁꽁 싸매고, 날씨만큼이나 사람의 삶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환경은 없습니다. 이것을 사주 용어로는 조후라고 합니다. 조후는 일간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조건인 거예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날씨에서 기인하듯이 우리 각자가 가진 마음의 여러 가지 행동들도 사주 속의 이런 날씨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것을 크게는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온도가 낮고 차가운 한 겨울, 온도가 높고 더운 난 여름, 습도가 낮고 건조한 조 가을, 습도가 높고 척척한 습 봄, 이렇게 한난 조습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차갑고 습한 한습한 날씨, 차갑고 건조한 한조한 날씨, 덥고 습한 난습, 덥고 건조한 난조,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공식이 있어서 이 글자가 몇 개 들어가면 한습, 한조,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도 단식으로 좀 구분을 해보자면 해, 자, 축, 월이 겨울이니 이 시기에 태어난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한한 날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인월과 술월도 겨울에 가까이 있으니 글자 구성에 따라서 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 사주에 임계수나 해자축의 글자가 여러 개가 중첩이 되어 있고 반대로 화는 부족하다면 한한사주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난한 날씨는 사, 오, 미, 월에 태어난 분들은 난한 계절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 전에 진월, 미월 다음에 신월도 비교적 난한 날씨에 가까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정병화나 사오미 글자가 여러 개 중첩되어 있고 겨울에 가까운 글자가 부족하다면 난한 사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조한 날씨는 신, 유, 술, 월에 태어난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조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뒤로 붙은 미월과 해월도 카테고리를 구분하자면 조함에 조금 더 가까워요. 이에 사주 원국 내에 신유술이나 경신금 혹은 정화같이 조한 글자를 천간이나 지장간에 가진 글자들이 많이 중첩이 되어 있다면 이런 사주를 조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묘목이나 을목 혹은 수기운, 사주에 부족하다면 사주가 조할 확률이 더 높겠지요. 습한 날씨는 첫째, 인묘진월과 다음으로 축사월에 기본적으로 습한 달월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진토나 축토처럼 지장간의 개수를 가지고 있거나 을목이나 묘목 혹은 개수처럼 습도를 가진 글자가 여러 개 중첩되어 있으면 습한 사주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네요. 한하고 습한 날씨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겨울은요, 기본적으로 좀 쓸쓸하고 황량하죠. 거리만 봐도 아무것도 없고 날은 짧고 밤이 길잖아요. 추우니까 따뜻한 그 무언가가 어떤 때보다 필요한 거예요. 사주에 날씨가 한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보통의 타인들보다 조금 더 외로움을 뚜렷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온기가 늘 필요한 거죠. 여기에 습한 것이 섞이게 되면 누군가를 늘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치 겨울에 봄이 오길 기다리는 것처럼요. 습한 것은요, 너와 나의 경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물에 젖은 휴지를 벽에 던지면 철썩 달라붙듯이 이 외로움과 그리움을 외부에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경계도 때로는 모호합니다. 온기가 간절히 필요한 나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는 사람이라 느껴지면 그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에 약한 거예요. 한습한 사주를 가진 분들이 조금 차갑고 도도해 보이는 첫인상을 가진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정이 든 관계, 나를 잠시나마 따뜻하게 해준 사람에게는 모질지 못하고 유약한 의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정에 약한 이유는요. 따뜻함을 늘 목말라 하지만 날씨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으니 외롭기는 해도 누군가에게 먼저 스스럼 없이 다가가거나 도전해볼 염두는 잘 안 나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움직일 기동성은 부족한 거예요. 추워 죽겠는 날씨에 주변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다가와준 사람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아, 이렇게 추운데 너는 위험을 감당하면서까지 나에게 와주었구나.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마음에 서로가 가진 온기를 힘껏 나누려고 하죠. 이런 무의식이 사주 속에 새겨져 있는 환경이니 외로움이나 우울감, 때로는 정에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물건 등에 대한 어떤 중독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보내지 못해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한습한 사주를 가진 분이 연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기회는 또 오고요. 다른 사람은 분명히 또 다가옵니다. 사주가 한습할 뿐이지 내가 앞으로 맞게 되는 사계절이 평생 겨울은 아닐 거잖아요. 언젠가는 기지개를 펴고 움직일 수 있는 따뜻한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고요. 그렇다면 차가우면서 조한 환경에 사는 일가는 어떨까요? 한습한 조우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이라면 한 조한 사주는 가을과 겨울의 그 어디쯤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추운 환경이기에 한 조한 사주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습한 사주와 다른 것이 있다면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길목이니 이 긴 겨울을 나 혼자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을에 걷어들인 곡식들로 긴 밤과 추운 날씨를 버텨내야 하는 길고 긴 레이스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얼마간은 비장하고 또 얼마간은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외롭기는 해도 내가 가진 에너지와 물량을 나누면서 함께 해야 하는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에 냉철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걸러내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 사람을 들였다가 겨울 내내 불청객이 되어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공생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기본값은 어차피 혼자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외롭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 하나만으로 사람을 들이는 것이 내키지가 않을 겁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과 에너지라면 차라리 인생이라는 기나긴 레이스를 버티는 데 투자하는 것이 한조한 사주 입장에서는 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연애보다는 운동이나 공부, 자기 개발, 일단 내가 먼저 확실하게 뭔가 준비되어야 그 다음에 누굴 만나도 만나는 거예요. 한조한 사주를 가진 분들이 상담을 하면요. 결혼이나 연애운을 물어는 보지만 정작 본인이 그걸 위해 노력해야겠다. 아, 나 꼭 하고 싶다. 사실 이런 마음은 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누구와도 온기를 나눈다는 기대감보다 내 것을 나눠야 한다는 불편함이 큰 경우가 많죠. 한한 날씨를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진 기동성이 난한 사주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차가운 날씨에 활동 반경이 제한이 되는 것처럼요. 한조한 사주는 더욱더 긴 겨울을 나야 하니 몸을 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요. 난습한 날씨는 어떨까요? 나는 화, 습은 임묘진으로 양기가 강한 계절이고요. 난습하다는 것은 봄과 여름의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계절의 시간이기도 하네요. 여름은요, 모든 생명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모두가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생명 활동을 하려면요,
일단은요, 재고 따지는 게 없어야 합니다. 땅이 질다, 축축하다며 타이밍을 재는 나무가 어떻게 꽃을 피우겠어요. 그러니 인간관계에서나 삶에 있어 마음의 제약이 덜합니다.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이런 것 때문에, 저건 저런 조건 때문에 안 할래가 아니라 일단 해볼래, 먹어볼래, 나 한번 겪어볼래.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부터가 그래요. 봄에서 여름으로 모두가 피어나고 자라나는 환경이잖아요. 시드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들만 보는 마음은 스스로의 가능성도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유 없는 근자감 같은 것도 있어요. 야, 나 정도면 완전 괜찮은 사람이지. 싫어? 그럼 말아. 나중에 후회는 하지 마.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맞고 그냥 자연의 섭리를 따르듯이 바뀌는 것들에 순응해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속도와 방식의 다름으로 오는 불편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성적 호감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런 기질이 타인의 경계를 본의 아니게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난하고 조환사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온도는 높고요. 습도는 낮은 건조한 날씨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길목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 계절은요, 유일하게 오행이 극을 하는 시기입니다. 보세요. 한습한 사주는 수와 목의 경계선이 수생목의 구조로 볼 수 있고요. 한조한 사주는 수와 금의 조합이라 금생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습한 사주도 마찬가지로 목이 화를 생하는 구조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전부 생을 하는 구조인데 난조한 사주는 화와 금의 기운으로 화가 금을 극하는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생이 협조와 화합에 그 근간을 둔다면 극은 통제와 조절에 가진 뜻이 큽니다. 이런 계절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타인을 위해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협조보다는 통제를 베이스로 가지고 있으니까 억지로 노력해서 굳이 뭘 맞춰가거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아닐 것 같으면 각자 살 길 빨리 찾아보자가 좀 더 편한 겁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라면 이제는 수확과 추수를 준비를 슬슬 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 무언가를 바꾸는 새로운 시도를 섣불리 하다가는 보장받은 작물과 과실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역을 가장 무겁게 지키고자 합니다. 이 시기의 노력이 어쩌면 한 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까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은 계절이 가진 당연한 본능인 거예요. 그렇기에 목적의식도 분명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모임에도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만나서 연예인 이야기하거나 시시콜콜한 그런 일상을 나누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친목이 아니라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가 쉽겠죠. 반대로 어떤 관계나 조직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계절에 속한 사람보다 능동적이고 저돌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조환사주라고 해도요. 한조환사주가 외롭지만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거라면 난조한 사주는 할 게 많아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난한 날씨의 활동성과 조한 기운의 독립성이 만나서 바쁘게 독립적으로 인생을 구상하는 기질을 만드는 거죠. 내 사주의 배경이 어떤지를 알면 배경이 주는 외로움이나 부채감에 덜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계절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사는 계절의 방식으로도 다가갈 수 있겠죠. 집에 키우는 어항에 물고기는 물 온도랑 어항 크기, 여과기 등을 물고기에 딱 맞게 준비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혹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남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질책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 각자가 사주에 가지고 태어난 어항이 전부 다름을 이해한다면 그래도 삶이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오늘도 물러갑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